내가 봉이냐? 니네는 도둑이냐? 매년 와서 가져가기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세 김정숙은 벌써 2시간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거운 마음이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또 시작이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까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정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어김없이 일어나 집 안팎을 정리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큰 이 집에서 정숙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언제 올까? 정숙은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5세인 아들 민수는 직장 때문에 바쁘다며 평소에는 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명절 때나 잠깐 들르는 정도였죠. 부엌으로 돌아온 정숙은 찬장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 20개도 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이 통들을 음식으로 가득 채워서 아들 부부에게 보내주는 것이 정숙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번엔 뭘 더 만들어 볼까? 정숙은 레시피를 적어둔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공책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적어둔 요리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 며느리 혜진이 맛있다고 했던 요리들까지. 정숙은 가족들의 입맛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가져간 후에도 아들 부부로부터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 전화 한 통 없이 다음 명절이 되어서야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를 하는 건가? 정숙은 자꾸만 올라오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도 이해하고 며느리가 친정일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아직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정숙은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지. 정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숙은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감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명절을 보낼 텐데 정숙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혼자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시장에 나가 명절장을 봤습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다니며 장을 보는 모습, 나이 든 부부가 함께 재료를 고르며 대화하는 모습들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고사리 1kg 주세요. 정숙이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와, 많이 사시네요. 큰 잔치라도 하세요? 상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들 가족들 줄 반찬 만들려고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아, 효자 아들 두셨나 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물어요. 상인의 말에 정숙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효자라는 말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음식 준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 요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잡채도 만들어 볼까? 정숙은 혜진이 예전에 잡채를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그 이후로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숙은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 계란 하나로 간단히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봐도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장면들. 정숙은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명절 준비가 한편으로는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분명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와서 음식을 싸가고 정숙은 다시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써 만든 거 늘 빈통만 남네.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냥 참아야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잠들려고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그 아래에는 오래된 상처와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4시, 정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어젯밤 뒤척이며 잠들었던 탓에 몸이 무거웠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정숙은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정숙은 어제 정리해둔 재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무, 당근, 버섯까지. 나물 하나하나가 모두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을 끓이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나물부터 무치고 그 다음에 전 반죽 만들어 놓고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분명 벅찬 양이었습니다.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킬 무렵 정숙은 이미 고사리 나물과 도라지 나물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이 접시에 담겨 냉장고에 보관되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왔니? 일찍 일어났구나. 정숙은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2세인 혜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민수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거요? 저희가 먹을 거 좀 사왔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잖아요. 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즉석식품들과 간단한 과자, 음료수 정도일 것이었죠. 실제로 명절 음식 준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들어와서 좀 쉬어라.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와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정작 명절 준비는 모두 정숙의 몫이었죠. 혜진아, 배고프지? 아침 먹었니? 정숙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일찍 나오느라 그냥 왔거든요. 혜진이 답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뭘 해줄게. 부엌에 와서 앉아있어. 정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부엌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민수와 함께 앉아있을 뿐이었죠.
정숙은 혼자서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 먹자. 정숙이 불렀지만 민수와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고 혜진은 간간히 맛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희는 쉬어라. 정숙이 답했습니다. 사실 정숙은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어차피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경험상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추전, 파전, 동그랑땡까지.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냄새 좋네요 라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다리가 아파 죽겠네. 정숙은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미 5시간째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고맙다. 정숙은 혜진이 건네준 물을 마셨습니다. 그나마 이런 작은 배려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혜진은 물을 건네주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 남아 도움을 주려는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숙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요리를 하느라 어깨와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추석이니 오늘 안에 대부분의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민수 부부가 음식을 싸가지고 갈 것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말이죠. 그때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저희가 친정에도 가야 해서요. 정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응,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혹시 반찬 좀 넉넉히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 준비가 힘드시거든요. 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또 다른 곳에 가져가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많아서요. 가능하면 많이 부탁드려요. 혜진이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서러웠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만든 음식만 가져가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준비해둘게. 정숙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혜진이 밝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설거지를 마저 끝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봉이냐?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정숙은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이며 혜진의 말을 되새겼죠. 반찬 좀 넉넉히 챙겨주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정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정숙은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색색깔의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고 조리대에는 갓 부친 전들이 쟁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만든 결과물들이었죠. 이제 국물 요리만 끝내면 되겠네.
정숙은 소고기를 꺼내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국물이 끓어오르면서 집안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킬 무렵 민수와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이미 2시간째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민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차례상 준비해야지. 너희 아버지한테 올릴 거 아니냐? 정숙이 답했습니다. 혜진도 부엌으로 들어와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많이 만드셨네요.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뭐. 정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혜진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정숙이 괜찮다고 답하자 곧바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드디어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리며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잘 드세요. 정숙은 상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와 혜진도 뒤따라 절을 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정숙은 음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후에 친정에 가야 해서요. 반찬통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숙은 이미 준비해둔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이 20개가 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 통들을 음식으로 가득 채워서 보내주곤 했죠. 얼마나 필요한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친척들도 와서. 혜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틀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모조리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알겠다. 조금 있다가 준비해 줄게.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태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혜진이 친정 어머니도 항상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칭찬받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반찬통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물부터 전, 국물 요리까지 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통들을 채워갈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음식을 가져가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혜진은 부엌에서 정숙이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 순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많이 가져가라. 많이 가져가. 정숙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수 부부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에는 정숙이 정성껏 포장한 반찬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갑니다. 건강하세요. 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인사 잘하고. 정숙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정숙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이 집 전체를 감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정숙은 텅 빈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전까지 음식으로 가득했던 통들이 이제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뭘 먹지? 정숙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숙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럴 건가? 정숙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북적거렸던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정숙은 혼자 남겨진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봉이냐? 정숙은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명절 음식은 모두 가져가고 정작 자신은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절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정숙은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빈 반찬통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호구가 아니야. 정숙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라면으로 저녁을 먹던 그 쓸쓸한 기억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정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할 때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항상 머릿속 한쪽에는 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호되게 혼내줘야지. 정숙은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저질러도 되는 건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또다시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그냥 참고 넘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추석 한 달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도 추석 때 집에 갈게요. 그래, 와라. 기다리고 있다. 정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작년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모조리 가져가고 자신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그 서러운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여줄 거야. 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호구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추석 보름 전부터 정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반찬통에는 다른 것을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마당에서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들을 골라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정숙은 돌멩이의 무게를 재어봤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들통날 것이고 너무 무거우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무게의 돌들을 골라서 깨끗이 씻어두었습니다. 또한 정숙은 오래된 신문지들도 준비했습니다. 돌멩이만으로는 부피가 부족할 것 같아서 신문지로 적당히 부피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억울해도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정숙은 잠들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터져나오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서운하게 굴어도 결국은 자신이 낳아서 기른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정숙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혹시 민수나 혜진이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어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혜진에게서 온 전화가 정숙의 마지막 망설임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반찬 좀 많이 준비해주세요. 저희 친정에서 어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많이 준비해둘게. 정숙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준비해둔 돌멩이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실행에 옮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추석 사흘 전 정숙은 평소와 똑같이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명절 준비를 하는 할머니로 보였을 것입니다. 고사리 많이 주세요. 큰 잔치예요? 단골 상인이 물었습니다. 네, 자식들 올 거 준비하려고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진짜 음식 재료들과 가짜로 넣을 돌멩이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들통나면 어떡하지? 정숙은 걱정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 정숙은 마침내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돌멩이들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고 신문지들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지만 작년 추석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쓸쓸함, 빈 냉장고를 바라보던 그 허탈함이 생생했습니다. 이번엔 보여줘야 해. 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 모든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추석 하루 전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진짜와 가짜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제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가짜 반찬통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통에는 음식 대신 돌멩이와 신문지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정숙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돌멩이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반찬통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무를 담던 통에 깨끗이 씻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신문지로 적당히 감싸서 부피를 맞추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음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정숙은 통을 들어보며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음식이 들어있을 때와 비슷한 무게였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저질러도 되는 건지, 너무 심한 장난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혹시 너무 심한 짓일까? 그래도 이번엔 보여줘야 해.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작년의 서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민수와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서면서도 명절 준비를 도우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해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생이 뭐 있니? 들어와라.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업무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죄송해요.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부엌으로 와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후에 친정에 가야 해서요. 반찬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많이 싸줄게. 정숙은 평상시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진짜 음식이 든 통과 가짜 통들을 구분해서 준비했습니다. 몇 개는 정말 음식을 넣고 나머지는 돌멩이와 신문지로 채운 통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좀 무겁네요. 혜진이 가짜 통 중 하나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통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가져가면 돼. 좋은 것들 많이 넣었다.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의심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오후 3시경, 민수 부부는 반찬통들을 차에 싣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숙이 준비한 20개가 넘는 통들이 차 트렁크에 가득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갑니다. 건강하세요. 혜진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인사 잘하고. 정숙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숙은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숙은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대부분의 음식을 보내준 터라 자신이 먹을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통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니? 정숙은 모른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찬통에 돌멩이와 신문지가 들어있었어요. 처가 식구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꼴이 됐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혜진이가 친정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 돌덩이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미치신 거 아냐?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싶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뭡니까? 정숙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민수야, 잠깐. 정숙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처가 식구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꼴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분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 말씀을 더 하시려고요?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 안에서 오랫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망신? 내가 언제부터 너희한테 망신을 당해왔는지 아니?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 말씀을?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날 위해 한 번이라도 손 내민 적 있니?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너희는 늘 가져가기만 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와 혜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봉이냐? 니네는 도둑이냐? 매년 와서 가져가기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 너머의 침묵이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민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였기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많이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데?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았잖아. 민수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진도 전화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어머니,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거 기억해?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온갖 일 다 하면서 너 뒷바라지 했던 거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둔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어도 참았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야? 너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뭘 해준 게 있어? 민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와서 음식만 싸가고 평상시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어.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관심 없고 그저 편할 때만 찾아와서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가버려.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음식 배달업체야? 주문하면 갖다주고 말하면 싸주는?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정숙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혜진아, 너는 친정에는 자주 가면서 왜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하니? 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너 친정 갈 때마다 내 음식 가져가서 친정 어머니께 효도하잖아. 그럼 나한테는 언제 효도할 거야? 나는 효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정숙의 말에 전화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다고?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한테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너희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정숙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줄 알아. 나도 서럽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나한테 말동무라도 있었어. 지금은 혼자야, 완전히 혼자. 그런데 너희라도 가끔 엄마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어. 정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했는지 알겠니? 다른 방법으로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추석 기억해? 너희가 음식 다 가져가고 나서 내가 뭘 먹었는지 아니? 민수와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이야, 라면. 이틀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음식은 다 너희가 가져가고 나는 라면으로 추석 저녁을 먹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전화 너머에서 혜진이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민수도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정숙은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밤마다 혼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거야.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어.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그냥 음식 만드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갈게요.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 정숙이 웃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 해. 전화 너머에서 민수와 혜진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도 이제 늙었어.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고 싶어. 정숙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가져오란 말이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낸 후라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정말로 깨달았을까? 아니면 더 큰 갈등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멩이를 반찬통에 넣던 순간 민수의 분노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쏟아낸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까지. 내가 너무 심하게 했을까?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작년 추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쓸쓸한 저녁이 생생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쪽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다른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정숙은 간단히 말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와 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혜진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요. 말로만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뭔 소리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로 바뀌겠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혜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정숙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일정표예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리고 한 달에 2번은 꼭 뵈러 오겠어요. 정숙은 그 공책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달력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명절 음식도 함께 준비하려고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함께?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지 않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 그때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혜진도 민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라서 편하게 생각했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일어나. 이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시던 모습 기억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제 친정에만 신경 쓰고 시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혜진아. 정숙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정말로 마음이 바뀐 거야?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랑 이야기해보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정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시어머니 마음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제 친정에만 신경 쓰지 않고 어머니께도 딸처럼 잘할게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부터는 진짜 아들로 살겠어요. 어머니 외로우시지 않게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 보내겠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일어나자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행동이야. 네, 어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봐. 나 혼자 저녁 준비하지 말고 너희가 도와줘. 네. 혜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조금 놀랐습니다. 혜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부엌에 와서 같이 해보자. 정숙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부엌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정말로 열심히 도와주었고 민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혜진이 나무를 묻히며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그날 이후 정숙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안부 전화가 왔고 주말에는 혜진과 함께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너는 어떻고? 정숙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런 대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혜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가던 것이
이제는 정숙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혜진이 정숙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변화로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을 모두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정숙은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작년 추석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날에는 저희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랑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미리 가서 함께 준비할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정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날 사흘 전 정말로 민수와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온 혜진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료 준비해왔어요.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할 줄 알아. 모르는 건 어머니께 배우면 되죠.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부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정숙 옆에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혜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정숙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르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민수가 장 보러 가면서 물었습니다. 고마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설날 하루 전 대부분의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이 혼자서 이틀 동안 고생했을 일을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해서 하루 만에 끝낸 것입니다.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만드셨던 거예요? 혜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도 감탄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설날 아침 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식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친정에 가지 않을게요. 왜? 정숙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설날을 보내고 싶어요.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죠. 혜진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엄마예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 이야기를 했고 혜진은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결혼 초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정숙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적응하려고만 하고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혜진의 고백에 정숙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어머니 마음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먼저 나서서 막았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하면 돼. 정숙이 말했지만 민수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쉬세요. 정숙은 거실에 앉아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저희가 있을게요. 음식 정리하고 가겠어요. 그래도 되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일어나 보니 이미 혜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무 일찍 일어났네.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배우려고요. 혜진의 답에 정숙은 감동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정말이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흐뭇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민수 부부가 떠날 때 정숙은 반찬을 싸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어머니도 드셔야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가져가라. 정숙이 말했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가져가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빈통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가는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에서 민수 부부를 배웅하며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은 정숙은 조용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웃음과 따뜻한 화합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